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알약톡톡은 올해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가해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학교 다닐 때요, 오래 앉아있잖아요, 한 자세로. 그때 꼭 다리 떠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훨씬 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질 것 같고. 하지정맥류도 날씨의 영향을 받고 겨울이 되면 좀 심해지나요?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보온을 위해서 꽉 조이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지정맥류 악화돼도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혈관외과 김동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병인 건가요? 그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상 정맥보다 정맥이 좀 확장된 경우를 말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이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경 약 한 1mm 정도는 모세혈관 확장증, 그리고 1에서 3mm 정도는 망상정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조금 중하다고 생각하는 정맥류는 직경 3mm 이상이 되는 정맥류를 말하게 되죠.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런데 이 굵기나 형태로 보면 실제로 뭐 여자분들이 힘줄이 튀어나온 남자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좀 도드라진 사람도 있고 굵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모두 질병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헬스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팔이라든가 다리에 그 혈관이 많이 돌출이 되고 꼭 이제 건강의 상징처럼. 건강의 상징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맥이 부풀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맥 속에는 판막이라고 해서 정맥 혈류를 그 심장 쪽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시켜주는 그 밸브가 있거든요. 이 판막의 기능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정맥이 확장된 경우, 이게 이제 진정한 정맥류고 치료가 필요한 정맥류고요. 이제 그 운동선수라든가 그 건강한 사람들 정맥이 확장된 거, 이거는 모두가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서는 둘 다 그냥 정맥이 확장된 거고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뭐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두드러지는 점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정맥류, 우리가 말하는 판막이 망가져서 나타나는 정맥류의 경우는 특히 이제 다리 쪽에 의미를 하는데요. 네. 피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흐르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피가 많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다리에 물주머니를 좀 달고 다니는 거죠. 이래 되면은 다리가 항상 피곤함이 느끼게 되고, 피곤함증이 점점 증가가 되면은 특히 이제 경련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 드물게 있지만은, 이렇게 정맥류 병이 있는 분에서는 다리에 어떤 무거움증을 동반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없죠. 그런데 네.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경련인 건가요? 주로 이제 경련이요, 낮에보다는 주무실 때, 특히 새벽녘에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쥐가 나잖아요. 네. 예, 그런 경련이죠. 쥐가 심하게 날 때는 굉장히 많이 아프죠. 뒤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마사지를 해줘야 풀릴 정도로.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하지정맥류 판막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생기는 건가요? 예,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 판막 그 부전증에 대해서는 아직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 여자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류역학적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해 있는 기간 동안에 아기로 인해서 골반의 압력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부터 정맥피가 올라가는데 그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판막의 부전증, 판막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고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하시는 분이라든가 좌우지가 이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에서는 이런 병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성의 경우에 그리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의 경우에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서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확실히 확 올라가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어쨌든 정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맥의 흐름은요, 심장 펌프 작용에 의해서 전신으로 흐르지만 정맥의 흐름은 다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해야지만 이동되거든요. 따라서 같은 직업으로 똑같이 서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습관이 자꾸 다리를 좀 움직여주는, 즉 움직여준다는 게 다리의 장단지 근육을 자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주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자세 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그 정맥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죠.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오래 앉아 있잖아요, 한 자세로. 그때 꼭 다리 떠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 복 나간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다리가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우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제 다리 떠는 학생들 훨씬 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질 것 같고, 이제 저희들도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떨면은 막 욕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맥 흐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판막 부전증이라고 하시니까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날이 추워지는 요즘 모든 혈액순환 질환들이 좀 증가하잖아요. 그런 만큼 하지정맥류도 날씨의 영향을 받고 겨울이 되면 좀 심해지나요? 그 하지정맥류 자체가 주위의 온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온을 위해서 꽉 조이는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꽉 조이는 옷에 의해서 정맥의 흐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꽉 조이는 그러한 부츠라든가 옷 같은 것은 정맥의 흐름을 일정하게 흐르지 못하게 어느 한 군데에서 꽉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정맥 흐름에는 좋지는 못하죠.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하지정맥류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오래 담가주면 낫는다. 정말 그런가요? 하지정맥류 그 자체와 보온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지정맥류 있는 환자들이 다리 쪽에 그 근육 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푹 담그고 나면은 혈관이 많이 이완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고 마사지 같은 걸 해주면은 다리에 정체됐던 정맥 혈류가 많이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정맥류에서 나타났던 무거움증이라든가 경련증 이런 것들에는 많은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자체를 낫게 하진 못하지만 증상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는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동익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지난 2주간 짐볼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좀 익숙해지셨나요? 자, 이제 3주 차입니다. 오늘 짐볼 운동은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요. 이진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주간 짐볼 운동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저번에는 그 복근과 그리고 허리 운동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신 조정을 좋아지게 만드는 복부 버티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부로 버텨서 전신의 균형 감각과 그렇죠.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차근차근 운동 배워봅니다. 네, 이번 배우실 운동은 복부 버티기 운동입니다. 네, 이 자세는 양 다리를 어깨 넓이로 고정을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네. 팔꿈치는 90도로 하셔서 짐볼 위에다가 고정하여 주십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양 어깨와 그리고 골반 그리고 다리가 일직선이 되시게끔 유지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근육의 활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팔을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셨다가 선생님 이게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버티시기만 하셔도 충분하게 근육 강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네, 밀고 당기는 고난도 동작은 제가 좀 어려운 관계로 오늘은 선생님께서 특별히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 꼼꼼히 배워볼까요? 이렇게 2, 3초간 유지한 상태에서 15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처음에 하지정맥류가 처음에는 모세혈관 확장증이었다가 심해지면서 망상정맥 또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경 3mm 이하의 정맥류의 경우는 다리에 피가 많이 고인다기보다도 미용상 문제가 우선 더 많이 있죠. 직경 3mm 이상이 되면은 결국은 다리에 피가 많이 고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경련 또 더욱 지나면은 이게 피부의 색깔이 좀 변해요. 갈색으로 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피부 괴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적인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혈액이 잘 못 돌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보면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면서 그냥 뭐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놔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정맥 혈류 개선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들을 사용해 보면은 많은 환자에서는 또 증상이 호전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정맥 혈류 개선제의 사용도 권장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혈류 개선제라고 하면 동맥 혈류 개선제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드셨다가는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약물만 남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물론이죠. 이거는 동맥 혈류 개선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드셔야 되겠죠. 네, 혈행 개선제 그냥 무작정 사서 드시지 말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딱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실제 하지정맥류는 육안적으로 봤을 때 진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까 말한 판막의 기능을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요. 치료는 그 직경의 굵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직경 3mm 이하의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주사 치료를 통한 경화요법이라 그래서 주사약을 그 3mm 이하의 정맥류에다가 주사를 주면은 그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피가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고요. 3mm 이상의 경우에서는 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적인 치료도 과거에는 전부 다 일일이 다 째서 했는데 요즘은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고주파 열 치료 같은 많은 좋은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면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그 혈관으로 더 이상 혈류가 흐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혈관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해서잖아요. 피가 안 흘러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 혈관은 정맥류로 발생된 혈관은 정상인에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을 우리 폐색시킨다고 해서 다리의 흐름에 정맥 흐름에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수술에 있어서 이제는 뭐 레이저나 고주파로 수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그 정맥류 원인이 되는 판막이 망가진 혈관을 수술로 다 제거를 했었거든요. 이 제거를 하다 보니까 흉터도 많이 나고 또 제거한 부위에 환자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출혈 이런 것들이 많이 합병증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된 거는 레이저라든가 고주파 열을 통해서 그 판막이 망가져 있는 혈관을 속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피가 역류되지 않도록. 그래서 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구로 태워서 역류를 막는 그런 치료 방법이 지금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합병증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하신 직후에도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예,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고 하루 정도 입원해 있는 분도 있는데 수술하고 마취가 끝나면은 마취가 다 풀리면은 정상 보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뭐 예쁜 다리, 건강한 다리 누구나 원하는 점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하지정맥류가 오지 않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리에 있는 정맥의 흐름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 작용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경우, 앉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래 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근육에 자꾸 운동을 가할 수 있게끔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자꾸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의 피가 자주 순환이 되게끔 특히 정맥의 피가 자꾸 배출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맥류 없는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겠죠. 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한 자세로 있지 말고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하지정맥류 예방도 같습니다.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혈액이 몰릴 수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움직여주시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하지정맥류 악화돼도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완치할 수 있다입니다. 그 하지정맥류는 우리가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갖고 사시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다리에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다리로 살 수 있으니까 꼭 병원을 들려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네, 이 하지정맥류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미용상의 질환이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면 자다가 깜짝깜짝 깨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찍으실 거면 지금 찍으시는 걸로. O인가요? X인가요? 완치할 수 있다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나 몰라요. 아니 다들 이때 당황하세요. 저도 지금부터 떨어야 하네요. 네. 자, 다음 거 해볼까요? 그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